튼튼한 세대 소통을 위한 세대 강장제 시간입니다. 기승전결. 자, 마무리를 하는 12월입니다. 의미를 찾아야 하는 12월에 시시비비만 가리고 있다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세대 소통도 시시비비만 가리다 보면 피곤할지입니다. 이해를 통한 의미를 찾아야겠죠. 자, 오늘의 고민은 뭔지 함께 보실까요?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자기한테 엄격하기만 했던 상사의 탓이라거나 또는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은 동료의 탓으로 돌리는 후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성장 배경이 달랐을까요? 자, 신세대들은 자라나면서 매우 튼튼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또는 주위에서 야, 넌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할 수 있어. 뭘 두려워해. 자신감을 가져.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자신의 강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굉장히 잘 파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실패를 한다거나 또는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처하는 상황들은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실패가 된다 그랬을 때 부모님들조차도 야,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는데 누구의 탓이야? 아니면 환경의 탓이야? 또는 심지어는 선생님의 탓이야? 코치의 탓이야? 이렇게 다른 탓을 많이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패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비난받는 것도 경험이 없고 비난에 처해지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부풀려진 자존감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강하지만 정말 어느 만큼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위치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게 어떻게 성장합니까? 뭔가 계속 성공하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공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다시 배우기도 하고요. 또는 그 실패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다르게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실패로서의 배움이 되게 다양한데 사실 이 신세대들 같은 경우는 실패의 경험 자체가 기회가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변명을 하거나 남의 탓을 하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가 싫다기보다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변명이나 또는 비난이나 남 탓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볼 수 있는 행동들은 건설적인 비판을 피한다거나 또는 남의 탓을 한다거나 비난을 못 받는다거나 그리고 자신의 자신감의 위치,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과도한 자존감을 내세운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직장에서 비춰질 때가 많아요. 사실 신세대들의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장점이 많은 신세대들이지만 이런 행동이 보인다는 건 좀 다소 약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선배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자존감과 깨지기 쉬운 부풀려진 자존감의 차이를 알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승전 남의 탓 하는 후배가 짜증난다면 우리들도 기승전 개인 탓을 하면 안 되겠죠. 아, 제가 이상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더 많은 실패 경험이 부족해서 더 큰 성장을 하지 못한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과 깨지기 쉬운 부풀려진 자존감의 차이를 알게 해주는 방법. 일단 첫 번째는요. 어려움은 이해해주되 변명은 받아주지 말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어려울 때가 생깁니다. 특히 처음 하거나 어려운 일을 이렇게 시도해 볼 때는 더 그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럴 때 어려움을 이해는 해주되 변명은 받아주지 말라. 예를 들면요. 약속 시간에 후배가 늦었어요. 너무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고 버스가 막혀서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통체증에 긴 시간 동안 있었을 버스 시간에서의 어려움, 이거는 이해를 해주는 거죠. 야, 힘들었겠다. 하지만 좀 더 일찍 출발했으면 체증을 피하거나 좀 더 일찍 도착했을 수도 있으니 버스 탓을 하는 변명은 받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중심적 시각에서 문제 중심적 시각으로 대해보는 거죠. 자, 문제 중심적 시각으로 바뀌어버리면 맞고 틀림이 아닌 시급성과 중요성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후배들에게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게 되죠. 자, 세 번째는 감정적 투정과 불평에 대해서 한계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투정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불평 없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여기까지는 직장인으로서의 충분한 투정. 하지만 더 넘어간다면 애와 다를 거 없어. 너 이거는 좀 성인으로서 너무 심한 투정이야. 라는 선을 그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충분히 재검토되지 않은 서류나 미달되는 서류들은 받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고 아유 이 정도면 괜찮아, 아유 뭐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있나, 아유 됐어 하고 받아주지 마시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일을 배울 수 있는 습관을 길들여 주신다면 아마 후배들한테는 좀 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후배들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선배가 훨씬 더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시면 좋으시겠죠. 자,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재밌고 또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건요, 비슷한 시기에 배우는 거는 다 공통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연차 되면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배울 수 있는 거, 이 직급이 되면 배울 수 있는 것, 이런 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아서 다소 다른 행동을 보이는 후배들을 만날 때 그거를 우리가 야단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도 그때는 그랬을걸요? 자, 그러니 여러분, 야단, 비난 물론 필요하겠지만 좀 더 다르게 그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이는 틀린 게 아닙니다. 더 건강한 세대 소통의 그날까지 세대 강장 제가 함께 할게요. 오늘도 힘